2월 19일 목요일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아침입니다. 뉴욕 증시는 AI 버블 관련 피해주들이 반등에 나서며 다행히도 우려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 AI 거품론과 고평가 논란으로 흔들렸던 엔비디아는 메타와의 대규모 칩 공급 파트너십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대장주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새벽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동결 결정에 의견을 모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또 노동시장 지원 사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을 드러냈어요. 네, 나아가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뒀습니다. 1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10대 2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었고 월러 이사와 마이런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네, 연준 내부가 이미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분열된 상황에서 캐비너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분열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공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달한 걸까요? 오늘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면 AI 파괴론의 반사이익을 누리던 섹터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메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신뢰를 재확인한 점이 전반적인 기술주 투심을 살렸습니다. 다만 막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작은 변수에도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26% 오르는 데 그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6%, 0.7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랜만에 전부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메타가 또다시 엔비디아와 대규모 AI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1.63% 뛰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메타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TPU 칩 도입 등 대안을 고려했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와의 동맹을 다시 이어간 건데요. 특히 메타는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CPU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고 업계 관계자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주가는 오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인 퍼싱스퀘어가 지난해 4분기에 아마존 지분을 65%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브로드컴도 덩달아 0.29%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의 판매 정지가 보류된 가운데 이 사이버캡 상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오른 반면에 한동안 크게 오르던 필수 소비재 업종에는 오늘 착시로 매물이 나왔는데요. 특히 월마트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간밤 지표들이 강하게 나온 것도 시장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산업 생산의 핵심인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인데요. 제조업 부문 생산량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와 고금리에도 제조업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인데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호재와 감시 조치가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해서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또 이 국방 부분을 제외한 비국방 항공기 수주가 완만해지면서 전체 수치도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를 뺀 항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운송 장비를 제외한 신규 주문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기업들의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전월 대비 0.6% 늘어나면서 이 제조업 업황이 아직까지 괜찮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40만 4천 채로 나오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의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 역시 144만 8천 채로 나오면서 전달보다 4%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이 최근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민은 연준의 회의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향후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 다수 위원들은 물가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기에 몇몇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다시 연준의 초점이 고용에서 물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 수요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는데요. 결국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올라갔고요. 2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다시 급등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4% 넘게 올라갔고요. 또 금 가격은 지정학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온스당 $5,000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버크셔를 이끈 워런 버핏이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장바구니를 새롭게 꾸린 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기술주를 대거 덜어냈는데요. 더 일찍 사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라고까지 말했던 아마존 지분을 80% 가까이나 처분했고요. 애플 역시도 4%를 털어냈습니다. 대신 빈자리를 뉴욕타임즈로 채워 넣었는데요. 우리 돈 5천억 원을 들여 500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버핏은 스스로를 신문 중독자라고 말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지만 이 어깨가 내리막길을 걷자 6년 전 들고 있던 수십 개 신문사 지분을 모두 털어냈는데 다시 한번 배팅에 나선 모습이고요. 이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50대까지 오르면서 약 5천만 주를 처분한 반면 쉐브론과 보험사 처브 지분을 늘리면서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와 보험 업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태극기로 도배하면서 인재 직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있는 반도체 인재들을 향해 공개 구인장을 보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 개발 인재를 찾는다라고 써있고 모집 직무와 지원 방법까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 특정 국가 인재들에게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테슬라가 구상 중인 초대형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면서 AI 칩 독자 개발 노선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이를 위해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머스크는 이 밖에도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죠. 첫 사이버캡 생산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 월간은 머스크가 출시 목표 시점을 내놓고도 제때 달성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걸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발표는 4월 생산 일정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손정희 회장의 ARM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들고 있던 지분을 모두 처분했는데요. 한때 인수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빅딜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시도가 무산된 이후 소프트뱅크는 ARM을 상장시키며 독자 노선을 걸었고 최근 손정희 회장 역시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털어버렸다는 점에서 양측의 마지막 접점도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내 지분 매각은 가질 수 없다면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냉철한 실용주의 노선을 탄 걸로 보이는데 이미 ARM의 20년 라이선스를 들고 있어서 지분 없이도 제품 개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회수한 자금으로 파운드리 협력이 절실한 인텔과 엣지 AI의 핵심인 노키아에 추가로 베팅하면서 우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를 벌벌 떨게 한 엔스로픽이 최상위 모델 오퍼스에 이어서 중급 주력 모델인 소넷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내놨습니다. 불과 2주 만인데요. 전작과 견적, 코딩과 컴퓨터 활용, 추론, 에이전트 등 전반적인 역량을 높였는데 벤치마크 평가에선 오퍼스와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엔스로픽이 최근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위기론 사스포칼립스를 촉발하며 시장에 출렁했는데 기존의 상위 모델로만 할 수 있었던 업무가 조금 더 저렴한 소넷 모델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더욱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 공룡 탄생을 예고했던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다시 한계 속에 빠졌습니다. 끈질긴 구애가 통한 걸까요? 파라마운트와 인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단 일주일의 기간을 줬고 오는 23일까지 최종 인수안을 지시해야 합니다.
애초 원하는 회사를 1,080억 달러, 우리 돈 156조 원에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 부문만 83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파라마운트는 포기하지 않고 적대적 M&A까지 선언하며 주주 설득에 나선 데다 연거푸 수정 제안서를 건네며 러브콜을 보내왔고 마지막 카드로 몸값을 한 차례 더 올려주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이자 마음이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워너는 새 제안이 합리적으로 우월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경쟁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파라마운트가 이에 부합하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방영한 TV 프로그램에서 최신 로봇들을 등장시키면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전통 무술부터 코미디 꽁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소화해 놀라움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로이터는 이번 갈라쇼를 두고 첨단 산업 정책과 로봇, 미래 제조업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 무대다라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90%가 중국산으로 중국이 미국 경쟁 업체들을 크게 앞서고 있고요. 관련 특허 출하 건수도 세계 1위인데다 미래 사업 라이벌로 볼 수 있는 머스크마저 중국 휴머노이드에 대해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은 중국 로봇 기업들 뿐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18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8만 4,400원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당초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후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1.46% 오르면서 18만 1,200원에 이후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저셀은 10% 오르면서 5,21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외에 YC캠도 1.47%, DI까지 0.84%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불장에 힘입어 증권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 화랑에 힘입어 잇따라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5,500선을 넘어서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랐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SK증권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LS증권은 21%대, 상상인증권도 21%대 같은 상승률 보였고 신용증권이 17%, 미래에셋증권도 15%대 강세 보였습니다. 올해 방탄소년단의 대규모 활동 등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BTS 완전체 복귀와 글로벌 투어 재개를 앞두고 올해 실적 가시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중장기 성장 국면에 다시 진입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하이브의 주가는 9%가량 상승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묶어서 살펴보면 하이브를 제외하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이브가 2.5%대 오르면서 39만 원 선에 마감이 된 반면 JYP엔터는 0.98%, YG 엔터테인먼트도 2.5%대 하락세 보였으며 SM도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상 보안 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약 12,000여 개에 달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와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콤이 정책 수혜 기대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코콤은 IP 기반 CCTV 카메라와 네트워크 영상 저장 장치,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영상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콤의 주가 살펴보면 11%대 급등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3,895원에 마무리된 반면 한화비전은 0.16%, 포커스 AI는 3%대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결국엔 하락 마감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세뱃돈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 수 있죠. 그런데 최근 10년간 설 연휴 직후에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린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쳐서 과연 오늘 투자자들의 기대대로 세뱃돈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하시죠. 지난주 코스피 0.3% 가까이 하락했지만 5,500선은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1.8% 가까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면서 1,1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오전장에선 반도체와 증권 쪽이 주도하면서 장중에 신고가 재차 경신했었지만 연휴를 앞둔 리스크오프 심리와 또 CPI 발표 경계감이 커지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이 7,141억 원, 기관이 83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만 외국인이 9,2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이 2,400억 원 넘게, 또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6,200억 원 넘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만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HBM4 조기 양산이라는 기술 이벤트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난 12일 29만 원까지 높이면서 메모리 제왕이 군림하러 왔다라는 평가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두 종목만 상승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2.7% 올랐고 케어젠이 3.5% 뛰면서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70전 오른 1,44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변동성을 키웠던 환율, 일단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6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 이후에 2거래일만 외환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반영되더라도 다소 제한적인 흐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우선 1월 FO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가 됐고요. 중국과 대만, 홍콩 증시는 휴장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 무역 수지, 그리고 2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간밤 6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이 강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 한번 반도체가 밀어주는 장세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컸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 다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3.4% 강세로 18만 7,300원, SK하이닉스가 2.2% 상승하면서 8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0.6% 오름세, 거래가 50만 2천 원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0.8% 가까이 오르면서 39만 8천 원, 시총 6위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2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2.15% 반등하면서 프리마켓에서 57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1.6% 강세로 38만 8천 원, 에코프로가 0.5% 가까이 오르며 15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0.2% 오름세, 거래가는 19만 6,400원입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강세로 68만 원, 삼천당 제약도 1.3% 강세로 54만 2천 원이고요. ABL 바이오까지 0.7%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8만 5,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첫 거래일, 설 전에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올지, 또 반도체주가 또 한 번 시장을 주도할지 확인할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머니쇼와 함께 개장 준비하시죠.
현재 시각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주세요. 자, 소장님, 이제 예. 연휴가 끝났습니다. 예. 아쉽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장 준비해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날이 대통령의 날로 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만 첫날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어제는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미국장보다도 오히려 유럽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상승폭은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 오늘 좀 기대해 봐도 기대해 될 것 봐도 같은데.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우리 또 연재인 그 뭐 세뱃돈 랠리 뭐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까지도 세뱃돈 받아서 그걸로 뭐 게임하고 과자 사 먹기보다는 주식 사려고 덤비지 않을까요? 맞아요. 삼성전자도 네. 또 전 거래일에 최고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뱃돈 많이 챙긴 아이들 같으면은 삼성전자 한 주 정도는 사겠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좀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KCGI 자산운용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예. 저희 머니쇼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KCGI 자산운용 주로 이제 뭐 어디 국내장 아니면 미국장 같이 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국내 주식 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 글로벌 주식을 저는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작년이나 금년 들어서나 수익률은 엄청나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 쪽에서 워낙 예.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역시 아니면은 겸손하게 뭐 지금 뭐 장이 좋으니까 나도 뭐 일하기 편하네. 어느 쪽이세요? 매니저는 상승장에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있고 하락장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는 이제 상승장에는 벤치마크보다 더 수익률을 상회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상승할 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겠구나. 항상 또 그러네요. 네. 벤치마크 지수 대비 얼마나 더 네, 맞습니다. 아웃퍼폼 하느냐. 그거보다도 못 따라가면은 나보다도 못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연휴 동안에 뭐 뉴욕 증시 뭐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신다면은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네. 소프트웨어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연초 이후 수익률로 보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ETF를 봤을 때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금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오, 그렇게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네. 미국 증시는 지금 보합 수준이고요. 예.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상승률이 지속되는데 네. 소프트웨어는 반대로 20%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요약하자면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보이고요.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네. 또 저희가 CPI가 나왔었는데 CPI도 예상치를 하회해서 특히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2.4%가 나왔고요. 예. 이 부분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코어 CPI라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2.5%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잡히고 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새벽에 1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갑자기 좀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물론 이제 소수 시장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 논의를 한 것으로 이제 회의록에서 밝혀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근데 어제 장중 흐름을 봐서는 미국 장이 잘 가다가
FOMC의 의사로 공개되니까 조금 이렇게 네, 밀리더라고요. 상승폭을 반납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금리 인상 쪽도 열어두겠다 하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긴 쓰였나 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 임선우 캐스터가 소개한 것 중에 아니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베팅한 게 기술주 줄이고 뉴욕 타임스를 샀다고 이 와중에 종이 신문을 샀다는데 뿐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 번씩 그 기관들 포트 공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뭐 사고 이게 좀 영향을 준 것 같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13F라고 13F. 네, 저희가 이제 분기 이후에 45일 이내에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네. 벅셔 헤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지분을 줄였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재미있었던 점은 이제 유명 투자자들이 빅테크에 관련해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줄인 것도 있지만 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또 비중을 확대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제가 유익 있게 봤던 건 이제 드레켄 밀러라는 유명 예. 투자자가 투자 부분이 좀 의미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네.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좀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S&P 500 동일 가중 ETF를 이번에 신규 편입했거든요. 동일 가중. 저희가 이제 코스피라든지 S&P 500은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아마존,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보통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서 한 8%, 7% 이제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데 네. 동일 가중 같은 경우에는 S&P 500 그러니까 500개 기업을 동일 가중 방식으로 각각 0.2% 정도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ETF가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퀄 웨이트. 네, 같은 맞습니다. 비중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테크 투자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예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줄였는데 산업재라든지 좀 시클리컬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호조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흥국에 대한 비중도 확대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질 ETF를 비중을 확대한 게 좀 특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시장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돈 갈 데 없는 돈들이 그냥 증시로 모인 이른바 유동성 랠리냐? 아니면은 우리 한국 증시 펀더멘탈이 달라지고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다가 이제 아예 코리아 프리미엄 단계로 넘어갔다.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장. 물론 이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유동성 랠리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전환기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적 전환기. 네, 과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 비율을 봤을 때 높았을 때는 40% 이상 투자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32에서 37% 정도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스피 랠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이익 성장이 동반된 랠리로 보이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컨셉 테마로 오른 것이 아니라 이익이 뒷받침된 랠리라고 보이긴 합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익이 450조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20조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동반된 랠리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증시 밸류에이션을 볼 때 뭐 PER을 보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추정치를 쓰냐에 따라서 PER 이제 수치가 바뀌긴 하니까 저희가 흔히 볼 때 이제 PBR이나 ROE를 좀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배,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 대비도 지금 우리나라가 할인되어서 거래되지만 다른 신흥국,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남미 국가들 대비도 지금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이라 아직도 보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코리아 프리미엄도 시작되겠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저희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법 개정 3차 이제 관련해서 개정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되고 주주 환원율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뭐 항상 이렇게 양극화 내지는 무슨 뭐 K자형 잘 되는 쪽은 위로 안 되는 쪽은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하다 K자형 합니다만 사실 뭐 연휴 기간에 이렇게 뭐 나들이를 다니시거나 어디 휴가를 쓰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되는 데는 정말 잘 돼요. 식당이고 카페고 뭐고. 그런데 또 안 되는 쪽은 정말 눈에 습기 찹니다. 보니 무슨 뭐 동해안도 이제 무슨 뭐 항구나 그 많은 식당들 횟집들이 테이블에 한두 테이블이라도 이렇게 있는 집이 참 드물다 싶을 정도로 즉 그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조선 쪽으로 해서 우리 지수가 확 한번 뛰었습니다만 이 와중에 못 오르거나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도 많잖아요. 종목 숫자로 보면은. 맞습니다. 여기도 K자형이에요. 지금 이제 연초에 순이익 추정치라고 네. 증권사들이 각각 이제 개별 기업마다 순이익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순이익 상향 조정이 반도체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겠죠. 90% 이상이 반도체 쪽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고 단지 이제 이런 양극화는 결국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면은 이익 성장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저기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뭐 연준은 어쨌거나 이번 FOMC 의사로 공개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고 케빈 허시가 온다고 해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딴 거보다 이번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고용보다도 우리 물가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해서 약간 시장이 움찔했습니다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한은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지금 이제 중립금리 뭐 2.5% 수준에 도달한 것도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수준보다는 금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보다는 예. 인하하는 방향성은 그래도 뚜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좀 다른 점이 언제 인하를 하냐, 요거 가지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뭐 장기 금리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이 동반되는 그런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스토리로 움직이는 성장주에는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 이제 연휴 끝나고 뭘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본부장이 좀 뭔가 지금 뭐 어떤 거 그냥 주목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여전히 반도체예요? 주목만 하다가는 돈 못 벌어요. 사든지 팔든지 뭘 질러야지. 어떻게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사실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반도체를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추경 매수요? 네, 추경 매수도 뭐 만약에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는 이벤트들은 가장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고 3월에 이제 GTC 이벤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좀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이익 성장이 동반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18만 원인데 20만 원은 간다고 보고 다들. 네. 그러면 추가 2만 원. 뭐 혹자는 25만 원, 30만 원, 25만 원도 얘기합니다만 그 수익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하루에라도 10%, 20%만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아니면 아예 막 지수 2배, 3배를 해버릴까요? 다들 마음이 급하세요. 다들 주변에서 돈들은 벌었다 하는데 삼성전자 10만 원에서도 못 샀고요. 15만 원에서도 못 샀는데 이제 18만 원에 와서 살라니까. 고민이 더 커지는 시점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계속 사라는데 반도체 사실 10만 원에서도 못 샀거든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확인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업도 같이 확인을 하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확인합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들 상장 주식들 중에서 지금 이제 15위로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25번째로 큰 기업으로 이제 네. 상승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를 보면은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된 것이 큰 이정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기존에는 애플이 가장 대표되는 게 스마트폰 시대의 위너라고 보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시대가 또 개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핵심 포지션으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기는 반도체 말고는 뭐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을 얘기할 때 보통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예. 사실 미국 쪽을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외에도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이익은 더욱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서도 추가적인 알파 창출, 그러니까 이제 초과 수익 창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메타랑 수십억 달러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뭐 HBM 좀 모멘텀이 또 더 크게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런 가운데 그러면 본부장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뭐 둘 다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둘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기업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저희가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대 3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두 기업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고 GT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그거 보셨죠, 본부장님? 브래드 피트하고 톰 크루즈하고 아주 개싸움하는 영상. 네네.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중국의 무슨 바이든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애니메이션 영상도 있고, 네. 뭐 톰 크루즈하고 지금 브래드 피트가 서로 싸우는 뭐 영상도 나오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 이제 엔스로픽 이 클로드의 여러 이제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활용 관련된 사례들이 더욱더 이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활용 기업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부분이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많고요. 네. 결국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빨리 활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 그렇게 치고 나와서 지난번 그 딥시크 충격처럼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 수익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 긴장하고 조금 이렇게 좀 비중 줄이자 내지는 좀 빠져나오자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징후 아니면 뭐 나름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은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할 때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줄이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요. 작년 구정 때쯤에는 이제 딥시크가 신규 모델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씩 하락을 했는데, 올해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 맞은 게 또 두 번째 맞을 때에는 좀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뭐 딥시크라든지 중국의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뭐 대형주들 계속 좋고 시장 계속 간다고 이제 보시니까, 그러면 뭐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어떤 걸 주목해 볼 만할까요? 뭐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금융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할인되어서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이익 성장을 볼 때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이제 주주 환원 개선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 이제 3차 개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중소형주 중에서는 AI 인프라 기업들, 성장주 중에서는 이제 AI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AI 활용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흔히 거론은 하지 않지만 항공이라든지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또 구조적인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공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나 로봇 쪽은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CES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틀라스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은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가 1분기 때 옵티머스 세 번째 모델을 공개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 모델이 예상보다 더욱더 인간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로봇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거 166만 원도 갔던 애가 지금 이거 100만 원 근처 갔다가 조금 이제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벌써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고점 대비. 네. 근데 뿐 아니고 조금 이렇게 불안합니다. 우리 국내 무슨 식품주나 뭐나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가 비싸다 내지는 뭐 좀 그거 하다 하면 그냥 바로 자빠지는 게 이쪽 분야인 것 같아서 이거 뭐 저가 비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올라오면 이거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식품주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수출 모멘텀에 이제 살아있는 예.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 수익률은 그래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원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영향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식품주들 중에서는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하는 쪽, 내수만 갖고는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미국장 금년 들어서 보니까 별 재미도 없어 보이고 드르켄 밀르가 그것도 동일 가중으로 500개 종목 전부 0.2%씩 한다는 얘기는 이제 왕년에 무슨 기술주들 엔비디아만 들고 있으면 돼 하던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고수의 판단이고 이래저래 그냥 때리치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아라의 계좌에다 돈 박아서 그냥 국장만 올라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미국 장은 그래도 계속 뭐 그래도 간다 뭐 아니면 얘 이러다가 조만간에 한번 세게 한 맞을 것 같다라든지. 저희는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미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증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 장기적인 이제 저희가 지난 50년간의 그 각각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봤을 때 네. 가장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였던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봤을 때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그 10개 기업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네. 최근에는 3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냥 건강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지난 10년간 약 20%에서 지금 이제 40%까지 올랐다가 36%까지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익 모멘트로 봤을 때도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 이란은 한번 때릴 것 같은데 약간 마두로 체포해 오는 거하고는 약간 좀 사이즈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딴 데도 아니고 무슨 악시오스가 이렇게 보도하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뭐 크게 시장으로서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재료라 보십니까? 아니면 그게 또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신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장기적인 이제 증시 하락 국면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증시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8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동시효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5% 오르면서 5,600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5,61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1,112포인트, 313포인트로 지금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하시죠.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뭐 예상가긴 한데 18만 6,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3% 오름세로 90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3% 강세로 13만 1,4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50만 4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4% 강세. 현재 예상 체결가는 40만 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강보합 정도고요. SK스퀘어가 2.9%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57만 4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전 거래일에 10위권 내에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좀 유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었는데요. 3.8%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0만 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 기아가 0.2% 내림세로 16만 3,600원, KB금융도 0.1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16만 7,7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테오젠이 2.5% 뛰면서 39만 1,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3% 오름세로 15만 900원, 에코프로 BM도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19만 7,100원 지금 예상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2.8% 뛰면서 예상 체결가 68만 9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1.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죠. 지금 HLB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ABL 바이오가 0.7% 오름세 18만 6,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2.6% 강세, 거래가 10만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강보합 정도, 지금 HLB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오름세로 5만 1,2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케어젠이 이제 전 거래 10위로 올라와 있는데 케어젠 오늘도 3%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4,500원에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뱃돈 랠리가 펼쳐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예상 체결 지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2.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600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개장 상황은 지켜봐야겠어요. 예. 하루 100포인트씩 하니까 지금 보자. 오늘 5,600, 700, 800, 900, 7,000, 7,100. 2월 말에 7,200이네요. 깔끔하네. 대한민국 주식. 야, 지긴다. 주식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거. 배가 아파서. 그래요. 저기 우리 강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이제 동시호가 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상 여쭤볼 만한 질문은 없고요. 오히려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의식에 한 번 더 제가 눈길이 갑니다. 이 코인이 지금 이거 아직 바닥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이 일각에서 말하는 이거 코인이 이거 박살나면서 이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하는데 이거 박살나도 증시는 괜찮을까요? 혹시나 박살나도.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네, 주기적으로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스타인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도 투자하고 다른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다른 이제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말라지는, 유동성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게 네. 그렇다고 계속 하락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다.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현재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언제 이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예. 다 좋게 보셔가지고. 아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리서치 역량 강조하면서 그 목표 전환형 상품 출시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대형 투자 시에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 리서치가 이제 실제 수익률 제고에 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좀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볼 때
특정 이제 투자 포인트가 국내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국내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으면은 투자를 진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물론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에도 투자를 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중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뭐 연금 이제 자산 관점에서 보면 대형주 위주의 ETF랑 이제 액티브 펀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상황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증시가 호황일 때에는 물론 대형주 ETF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초과 수익률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액티브 성장주 펀드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증시가 좋을 때는 뭐 지수 ETF 사는 것도 괜찮은데 중소형 성장주를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미국 쪽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그 아이온큐나요, 팔란티아 테크 이런 애들 네. 조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 주식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쪽에 아직까지 한번 동참을 못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진입 시점으로 보시는지?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뭐 양자 역학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주가를 하락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업 주가가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를 기존에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잘 고르면은 지금이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이제 과거 뭐 한 4분기 정도 실적이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했느냐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해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동반이 되는 기업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뭐 매수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개장 일단 봅시다. 개장 네. 좀 볼까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굉장히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또 한번 최고가 경신할지 뭐 이런 점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국내 증시 연휴를 마치고 첫 거래일입니다. 전 거래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세뱃돈 랠리가 펼쳐지는 건지 일단 호가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5,600까지 돌파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코스피, 미국의 기술주 AI 랠리에 힘입어서 오늘 5,600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6% 강세로 5,65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강세 5,642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5% 가까이 반등합니다. 1,122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나 뜁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8,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좀 평가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삼성전자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제 엔비디아가 메타와 수십억 달러의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4% 강세 18만 8,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8% 뜁니다. 90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90만 6천 원에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7% 오름세로 13만 2,300원, 현대차도 0.6% 반등합니다. 거래가 50만 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9% 강세입니다. 3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0.35% 강세, SK스퀘어가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SK스퀘어까지도 58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2.7% 강세로 16만 8,6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강세로 거래가 9만 9,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도 상승세입니다. 0.5% 강세로 거래가 16만 8,8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오릅니다. 알테오젠이 3.6% 강세, 거래가 39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0.3% 오름세로 15만 800원. 에코프로 BM이 0.76% 강세, 거래가 19만 7,6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1.5% 가까이 오릅니다. 68만 원. 삼천당제약, 지금 시총 5위권 내에선 두 번째로 강한 종목이네요. 3.5% 강세, 거래가 55만 4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0.76% 강세로 18만 5,800원, 반면 리노공업은 0.6%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9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0.8% 가까이 빠집니다. 8만 7,900원, HLB가 1.1% 강세로 5만 1,700원, 케어젠이 여전히 시총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4.9% 뛰면서 거래가 12만 6,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생명보험 업종과 전자장비와 기기, 그리고 조선업 섹터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쪽,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까지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테마별로 보면 증권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 현재 이제 코스피가 5,600을 돌파하면서 덩달아서 실적 기대감까지 더불어 커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키움증권이 4.7% 오름세로 49만 1,500원, 미래에셋증권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 급등하면서 6만 9,500원, DB증권도 13% 강세로 17,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이 8%대, 삼성증권이 9.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HD현대중공업이 6.8% 강세, 거래가 5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5.6% 오름세로 13만 7,200원, 삼성중공업이 3.4% 상승하면서 28,600원대 거래됩니다. 대한조선은 1.85% 강세, 거래가 7만 6,9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봤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도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이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보여줍니다. 8.2% 뛰면서 거래가 5,640원이고요. 한미반도체가 0.25% 강세로 20만 3천 원, 이수페타시스가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가 3.5% 강세입니다. 7만 6,500원. HBSP도 0.8% 상승하면서 거래가 42,95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르스테크놀로지가 2.4%, 테크윙도 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원전 쪽에서는 K날 시스템이 9.3% 강세로 거래가 33,850원이고요. 우리기술이 5% 가까이 뜁니다. 12,940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2.9%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전기술도 2.4% 강세입니다. 15만 1,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13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62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개인이 장 초반부터 1,79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금 코스피 5,600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84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되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적지만 3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좀 환율을 보셔야겠는데요. 환율이 좀 상승합니다. 6원 10전 오르면서 1,451원, 1,450원 다시 넘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네. 오늘 국내 증시
세뱃돈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예. 개인이 굉장히 사들이면서 코스피 5,600 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예. 예를 들어서 연휴 기간 동안에 하다못해 미국 장이 1% 정도 오르고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2배는 가야 된다 해서 2%대 오르면은 또 모르겠고 그건 또 모르겠고 환율이라도 조금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가지면 모르는데 원화는 다시 지금 한 6, 7원 올라서 지금 1,450원대 위로 시작을 하고 이런 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연휴 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는 사람도 많았고 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뭐 순매수 규모를 보나 이렇게 봐서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 가만히 있고 별로 매도 물량 없고 개인들이 조금만 달라들어도 그냥 가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야, 주식 오르는데 뭐가 나쁘냐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데일리가 됐건 위클리가 됐건 먼슬리가 됐건 아직도 시장에 돈 많으니까 뭐 걱정 없어 합니다만 이렇게 좋을 장을 갖다가 그러면 왜 몇 달 전에는 몰랐을까요, 다들?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게 이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몇 주가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이란 전쟁 임박 징후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뭐 등등의 보도가 나오고 합니다만 그래요. 이렇게 급하게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식 오르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뚱해 하시겠지만 나중에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예. 지금 그래요.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을 돌파했어요. 누가 지금 20만 원까지 내놓겠습니까? 이 장에. 내가 삼성전자 주주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0만 원대까지는 아무도 내놓지 않겠는데.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좀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만 전자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니. 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거의 5% 가까이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변동성? 계속 갈까요?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네.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또 외국인들이 또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또 갑자기 뭐 한 10시 반 이후나 아니면 오후 들어서 또 확 또 땡길라는지 뭐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19만 원자까지 가고 있는데 뭐 계속 좋게 보시긴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은 사실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뭐 10% 하락하거나 뭐 20% 하락을 이제 하락폭이 클 때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 8%, 8.5%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하락한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이 되면은 결국 필요한 게 메모리 쪽인데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인공지능 밸류 체인을 봤을 때 가장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게 메모리 쪽이고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등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BS 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산업도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AI 산업 팽창에 태양광 발전 수요도 급증을 했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이어서 한국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급등하는 전력 수요는 태양광 발전으로 메우고 있는데요. 작년 미국 전력 수요가 135테라와트시가 증가를 했는데 태양광 발전량은 83테라와트시가 늘어서 전체 수요 증가분의 61%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원전의 10년 이상 그리고 복합 화력이 2, 3년보다도 훨씬 짧아서 전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 우주 데이터 사업 강조와 태양광 사업 확대 의지를 보이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100기가와트씩 총 2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 페로브스카이트 팬덤 셀이 급부상하면서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전체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세계 팬덤 태양전지 시장이 24년에는 6천억에서 2034년에는 약 12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던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 셀 모듈 시장에서 손을 뗄 경우에서 미국에서는 생산 기지를 둔 국내 업체들에겐 유리한 상황이 되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이미 급등을 좀 해버리긴 했지만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이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하나큐셀을 자회사로 좀 보유 중이고요. 하나큐셀은 올해 안에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솔라허브를 완공해서 미국 내 생산 기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국의 중국 제재로 반사 수혜를 얻을 전망입니다. 이미 2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패널 공급 및 EPC 계약을 체결하면서 2032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용 태양광 모듈 공급을 맡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도 완비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2월 급등 이후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단기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42,500원까지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인데요. 관계사 OCI가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CI 홀딩스는 현지 자회사인 미션 솔라에너지의 부지 안에 태양광 셀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이며 OCI 에너지는 텍사스 중심으로 총 7기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생산 정상화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다시 지지력 테스트와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힘을 좀 모으는 구간으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4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5,600,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달성하는 데 기록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개장 후 상황과 특징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모네스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휴 동안에 좀 쉬셨습니까? 아니면 또 미국장이나 뭐 딴 데 또 계속 거래하시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네. 이게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얼굴이 달덩이가 네. 추석도 아닌데 달덩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네. 좀 잘 드셨네. 네. 또 상암동 오시는 동안에 한 두어 번 매매하셨죠? 이미. 두어 번만요. 아, 또 소장님께서 열심히 또 찾아주셔서 네. 오는 동안 또 손도 바쁘게, 손도 바쁘게, 발도 바쁘게 끌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김 대표께서는 장이 좀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하실지는 대충 감은 잡히긴 하지만 아니 저는 네. 오르는 건 좋은데 네.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야. 솔직한 얘기로 좀 심해요 요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맞춰진 게 첫 번째는 또 돈의 힘이겠고요. 돈의 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한국 증시하게 되면 솔직히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간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만 막 가다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다른 쪽도 좀 같이 가야겠는데라고 하는 이제 약간 상승의 효과. 그러니까 반도체 부의 효과죠. 네네, 반도체가 네. 끌고 가는 나머지 예. 섹터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움직이는 효과.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쉬었었던 뭐 원자력 움직이고요. 원전도. 조선 움직이고 이런 아니, 것도 솔직히 오늘 뭐 네. 빠지는 업종이 있나요? 이 와중에. 그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요. 글쎄. 빠지는 거는 제 말은 네. 지금 뭐가 갑니다라는 게 별 의미 없는 장 같아가지고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은 못 가는 또 여기 나올라 하네. 못 아유, 가는 네. 놈만 바보죠. 예. 그래도 좀 이뻐해 주세요. 한국 증시인데요. 글쎄.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뚜렷하게 나오는 게 근데 어제 그나마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제가 연휴 끝나는 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턴을 주기 시작하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근데 그중에 중심이 또 하드웨어 쪽이고 반도체 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촉발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또 보니까 어제 또 일본에서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라라고 하는데 세 개 다 안 돼요. 일본에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무슨 뭐 인공 다이아 공장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좀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조선 뭐 이제 마스카랑 관련된 쪽들이나 아니면 또 원자력 쪽 SMR 쪽들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네. 잘하는 거 미국이 필요한 거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제 섹터로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또 연결시켜서 가는 게 그나마 지금 같은 강세장 기조에 맞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상승세가 멈추고 하다못해 숨고르기라도 나올까요? 대충 그거를 예측하는 순간 예측하는 순간. 예, 주식을 팔고 싶어집니다. 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팔고 싶어지는 순간 네.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잠깐 쉬고 또 간다. 그럼 나는 이제 또 포모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하. 이럴 때는 그냥 강한 시장 쪽에서 현금만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돈 쓸 거 쓰고 보니까 현금이 남아 있네. 또 사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예, 그래서 현금 남아 있는 거 못 보겠다 이런 네. 쪽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약간 시장에서 혹시나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남겨놨던 현금을 오늘 같은 날 일단 별일 없네. 그냥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뭐 기술적 분석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글쎄 뭐 예. 그런 거 안 통해요 이제. 네, 그냥 사서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데 라고 하는 심리가 점점점 가중되기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아예 이럴 때는 그냥 저 뭡니까? 뭐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그냥 네. 와이파이 안 터지는 아주 먼 나라로 가갖고 한 달 살이 이런 거 한번 하고 오는 게 어때요? 아주 아예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뭐 인터넷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시세도 안 보는 거지. 네, 아마 가서 직접 와이파이 세울 겁니다. 답답해서. 답답해서. 예, 답답해서. 예, 아마 못 참으실 겁니다, 그거. 네. 그래요. 네. 어, 지금 삼성전자가 네.
이제 19만 전자까지 넘겼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전 강세 어디까지 갈까 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말씀하시는 순간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18만 9천 아, 300원.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뭐 네. 당연히 단기 과열 징후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거를 꺾을 만한 재료가 뭐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표를 반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올해 합쳐가지고 300조 원 낸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누가 그래요? 삼성전자에서? 아니 둘 다 합치게 되면요. 네, 뭐 무슨 아, 뭐 240조, 뭐 160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뭐 받고 얼마 더 이거 하고 있죠 지금. 글로벌 어. IB 쪽에서는 내가 더 많이 지를 거야라고 하는 경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일 세게 부른 데가 노무라였던가? 예, 최근까지 노무라였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서 그 정도까지 돈을 버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 또 이게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연장된다라고 예. 하는데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PR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PR 대비해서는 지금 둘 다 합치게 되면 5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없잖아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또 푸시가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를 안고 움직이는 과정들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다 또 주말 사이에도 보게 되면 약간 부정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애플이 애플이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예. CXMT나 SMIC 쪽으로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뭔가를 타진했다라는 예. 얘기들, 그 아까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도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서 거의 다 10% 정도는 애플이 쓴다고 합니다. 메모리 쪽들은 그 정도까지 나오는 업체들이 야 이건 너무한데 예.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고 네. 하게 되면 대안을 찾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목에 차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200억 달러 투자해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메모리 업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수요만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갔던 것들이 좀 정체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직 이익단 레벨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일단 사고 그다음에 공급 관련된 얘기 한번 보자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약간 이제 기후 쪽이다라는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 진짜 만약에 반도체 가격들을 약간 좀 슬로우하게 만든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의 기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때도 조정은 기회 그러면서 또 매수가 막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 쪽에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자기 최면이라도 걸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뭐 대부분 또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일단 또 얼만큼 잘 끌고 갔다가 이제 단기 조정권에서도 조정을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좀 숙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아이디도 이쁘시다. 커피 한 잔의 행복님이 설에 네. 대학생 조카들이 주식 이야기하기에 주식 투자 선배로서 삼촌이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말 한마디도 못 하셨대. 네. 조카들 삼성전자 수익률이 250%래. 아, 한번 김 대표께서 삼성전자 갖고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몇 프로 먹었을 때예요? 몇 프로 먹었어요? 지금이요. 지금 어느 정도? 그건 이제 수익률 이런 거는 제가 네. 공개하기가 좀 네, 꺼리기 네. 때문에 아니 뭐 25%를 먹었습니까? 이 조카들 10분의 1이라도 25% 정도는 드셨지 그래도. 근데 뭐제 단가는 대부분 연합뉴스 경제 TV에서도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예. 길게 가는 그 계좌에 있는 쪽. 제 계좌를 어떻게 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맞아요. 막 밀리면 저가 매수할 세력 돈 아직도 많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분위기를 보게 되면 네. 부동산이 좀 꺾이는 기조가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이. 예. 그러니까 급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정책들이 약간 정부 정책은 그러죠. 약간 부동산을
좀 규제를 하고 그를 통해서 주식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 쪽을 좀 더 푸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이 또 만들어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도 나오면서 그것도 좀 움직이는 기조가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직 뭐 본격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요. 네. 예. 아니 근데 그 어쨌거나 지난번에 언제예요? 그 강남에 깐부치킨 하고 나서부터 네. 그게 알고 보니 참 썩어도 준치라고 젠순항이 그래도 그건 있네요. 그때 이후로 그때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세 사람이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날아갔네. 네. 최근 들어 또 최태원 회장도 만났잖아요. SK 회장하고. 그래서 막상 엔비디아만 안 갔습니다. 막상 엔비디아는 못 가고 그래 이제 예. 만났던. 예. 그러면 이번에 그동안 많이 올라온 하이닉스지만 또 젠슨왕하고의 회동 효과로 하이닉스 더 날아간다? 배팅해도 될 만한 경험치기인가? 상대적으로는 예, 상대적으로는. 예, 최근에 삼성전자 거에 비해서는 덜 갔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저 18만 원짜리 사는 것과 네, 89만 원짜리 사는 것은 네, 잠깐만 이걸 더 많이 살 수 있네 이런 약간 아주 그냥 단순한 논리.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고, 네. 삼성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가 또 먼저 시작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그냥 아주 초보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이제 그거죠.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파운드리 쪽이 얼마나 성과가 나온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알려지진 않고는 있지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이 붙어 가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주말 연휴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빠르면 올해 말에 또 이제 많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쪽에서 2, 3조는 대부분 뭐 2, 3조 이상은 충분히 적자폭이 좀 커졌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많이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많이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예전에 한 2, 30조 났을 때 2, 3조는 크지만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2, 3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무게를 싣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이면 종합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설계부터 우리 뒤에서 TSMC와 우리 차이가 뭔데 메모리까지 다 설계해 줄 수 있다라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나왔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GHBM, G 조로 할 때 G, Z. 예, 저희는 MG사는 G, 네. G, 예, HBM 나오기 시작하고 마징가 Z. Z. 마징가 G, 예, 그래요. 그리고 네. 예, 커스텀 HBM이라고 개념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우리한테만 맡겨라. 우리가 다 너희의 원하는 거 맞게 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스텀 HBM이라는 게 뭐냐면 에이직 개념입니다. 해당되는 거 맞게 로직이나 다이수까지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네. 이라고 해주다 보니까 예. 그러면 파운드리까지 메모리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위상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또 맞다고 봐야겠죠. 단순하게 HBM4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법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해 상승 구간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적정하게 요만큼 정도만 요 관리를 할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돈이 많은 거 그냥 갖고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주가치 예. 재고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그걸 통해서 ADR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또 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왕이면 뭐 반반이 제일 좋겠죠. 네. 예. 반반. 네. 또. 근데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파운드리 자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게 뭐 국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네. 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물론 자신감에 꽉 찬 우리 머스크 CEO님이시긴 하지만 돈 있고 인력 있다. 그러면 뭘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됐었으면은 중국이 벌써 아마 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그동안 투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면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중국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수율이 40%도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수율 작고 그냥 돈과 인력과 모든 걸 잡아서 시간까지 투여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당장 뭘 내가 부족하니까 뭐 테라팸을 통해서 뭔가 또 픽처를 그릴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딴 데 신경 쓰세요. 그냥 그쪽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예,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뭡니까 광고를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막 특정 회사 이게 나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다 코덱스 ETF 무슨 뭐 연금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뭡니까 건배사 뻘쭘하게 하다가 뭐 코덱스 ETF로 가면 돼 이런 것도 보고 하니까 그거 했으면 지금 네. 완전 대박인데 종목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와중에도 또 고민스러워요. 지금 2% 3% 오르고 이카는 와중에 이러는 와중에 왜 저기 뭡니까 반도체 다 좋다는데 원희가 IPS 같은 애들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네. 또 한미 반도체는 또 거의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더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또 고민스러운 종목들은 또 많아요. 이 와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광고들이 부각을 받고 그냥 그러면 나도 골치 섞지 말고 예. 그냥 지수나 사라. 네. 어.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가장 큰 관건이 코스닥이겠죠. 코스닥. 예, 네. 정부도 코스닥을 계속 부양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쭉 본다 그러면은 뭐 만만치 않게 지금 기준에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1100이 넘어간 상황에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밸류를 따지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덱스를 구성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마 정부도 이제 연기금이나 나머지 국가 뭐 이제 기금들 통해서 예. 만약에 코스닥을 편입 안 시키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쪽들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긴 해야겠죠. 근데 하긴 해야겠는데 그들도 종목들 다 사서 대응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예. 코스닥도 대세가 액티브 ETF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액티브. 코스닥도 액티브로. 예.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상황 쪽에서 그 지수 1위부터 이렇게 쭉 찍어서 사는 그 패시브로 구성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냥 요거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코스닥 시장을 맞춰서 그나마 그 지수보다는 좀 더 키워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뭐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성과가 나와야겠죠. 예. 성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피어 그룹 대비해서 한 뭐 20배, 30배 정도까지 줘도 그냥 괜찮아. 에이, 할만해라고 할 쪽들은 에잇. 예, 에잇 할만해. 애써 예. 이제 자존감을 올리는 거죠. 예,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소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부장이다. 막상 형님들은 PR 5배 받아도 나는 글로벌 스탠다드 코스닥 그러다 보니까 20, 30배 가도 괜찮아 그런 쪽에 그리고 또 KPX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난 또 스토리는 맞춰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는 그런 것과 아마 그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액티브에서 잠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는 바라보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빠지는 업종 보니까 저 통신업이 빠진다고 나왔는데 그동안 SK텔레콤은 네. 무슨 재료로 그렇게 올랐었습니까? 이제 조금 조정받는 느낌인데.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피? 예, 엔트로픽 가지고 30배인가 뭐 가치를 낼 수 있겠다. 최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엔트로피하고 어떻게 엮였길래요? 2023년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예, SK텔레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한 게 이제 요즘 엔트로픽의 클로드만 얘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근데 지금 ADR도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SKM이라고. 예, 그것도 예. 따라가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에 진압하는데 체포하는데 체포하는데. 거기서 팔란티어가 아니라 클로드가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와 그래서 이렇게 그 평가를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예. 제재를 가한다고 표현을 썼는데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제재를 가해요? 너무 이제 국방부 쪽에 납품이 하는거나 연관성들이 높다 보게 되면 예. 단일성이 높다 보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그 엔트로픽보다는 좀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쪽에서 제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엔트로픽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미국 국방부가 예. 워낙 팔란티어 테크하고 아삼육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약간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트로피에 지금 부각받았던 것만큼은 조금 좀 후퇴하는 관점 쪽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좀 약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다 오르고 있는 와중이라서 오르는 것 같고 뭐 더 이상 질문은 뭐 별로 안 해드리고 저는 이 와중에 못 가니까 좀 이렇게 초자신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혹시 김 대표께서 리주나드로 발음도 안 되나 관리하세요 한 번씩? 관리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요? 한 게 그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하긴 하시는구나. 그냥 가끔만 생각날 때 생각날 때 그냥 이렇게 막 그 문대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예. 그런 걸로 그래서 그 APR의 기술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문대서 이 정도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예. 아니 글쎄 파마 리서치나 이런 쪽이 지금 약간 그 바이오 쪽이 지금 이 급등장에서 여전히 지금 바닥을 못 잡네요. 네, 일단 파마 리서치는 그동안 이제 조금 결은 다르죠. 결은 달라. 예. 결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실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예,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가다가 이쪽들은 대부분 고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충격은 좀 받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됐지만 거기서 뭐 실적이 계속 감익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코스닥 150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수급들이 쭉 빠졌다가 좀 주가가 이 정도쯤 돼 있는데 자꾸 너무 판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일단 저희가 느끼기로는 혹시나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통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통증과 나도 한번 시험 삼아 저 아내가 하고 있는 거 옆에서 한번 해보니까 좀 단계 올라가니까 따끔따끔 하던데 이거 문대는데도. 그거 하시는군요. 예. 저희 같이 얼굴 두꺼운 분들은 그냥 해도 이 정도입니다만 뭐 뾰루지도 막 나고 막 그러네요. 거기 세게 하셨네요. 대고 계셨네요. 네. 그래요. 스킨 부스터 근데 얼추 팔릴 만큼 팔렸다고 보는 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가 그렇게 보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아마 지금 저 내수 수출보다도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 잡혀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술하는 그런 단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기본이 되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서울 다녀봐도 그렇고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누적돼서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지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피부 미용, 이미용 쪽에서 얼만큼 또 카드 결제 금액이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네. 지금 뭐 화장품 쪽이나 네. 뭐 다른 쪽도 살짝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좀 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화장품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잘하는 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소장님 그 문대시던 거, 네. 그 회사 그 기기 만드는 회사. 그 아직 비상장이더라고. 그건 비상장입니까? 예. 좋은 거 쓰세요. APR 거 쓰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나마 그 두꺼운 피부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기기랑 화장품 만들어서 시총이 10조까지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매 분기마다 나오는 성과들이 그만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주도는 APR이 맞겠다 생각하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잘 안 빠지고요. 빠지면 그래도 좀 기회 요인들이 더 없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맞겠다 싶습니다. 저기 왠지 김민수 대표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 한번 손대봤을 것 같아갖고 뭐 아무 종목 다 여쭤보는데 삼성전기 뭔 일이래요? 왜 이래요 오늘? 삼성전기 그 동안에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근데 예. 좀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었죠. 주말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무라타가 그러니까 무라타라고 하는 무라타 제작 공작소인가 하여튼 이 회사가 그래도 밀고 맞죠? 좀 0.75배속 정도로 해보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라타? 예. 물지는 않습니다. 무라타가 이 회사가 MLCC라고 하는 산업의 쌀 이쪽에서는 가장 또 점유율이 높고 강한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마저도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인 지위가 좀 낮은 업체들 먼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고, 그다음 삼성전기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같은 시대에서 기판하고 있죠. 카메라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또 MLCC까지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사업 구성이 가장 잘 맞아간다. 특히 MLCC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예전처럼 뭐 전기차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쪽들이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고 해서 변화가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기판 쪽들이 이제 주력으로 나오는 기판 쪽들이 그동안 FPC BGA 쪽으로 투자를 잘했다가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가장 그래도 삼성이 잘 나가게 되면 누구 거 쓰겠습니까? 삼성전기 거 쓰겠죠. 그런 데다가 연관성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카메라도 로봇 쪽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의 눈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겠고 거기서 카메라를 통해서 옵티머스 납품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박자가 다 맞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기판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리고 좀 비쌉니다. 주가는 밸류 대비해선. 근데 그게 요즘은 그런 거 촌스럽게 누가 따집니까? 주가가. 밸류 이런 거 따지면 이제 촌스러워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K 증시에서. 네. 기술적인 얘기, 뭐 밸류, 과매수, 뭐 기술적으로 뭐 과매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촌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안 가는 거 정리해서 좀 갖고 있다가 좀 교체하면서 그렇기 위해선 현금 좀 갖고 있어라. 욕 먹습니다.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무슨 현금 그냥 레버리지 총동원해서 좋은 거 그냥 가는 거 사서 기다리는 게 맞지라고 하실지 몰라도 아니 최근에 기사 보니까 60대, 70대에서 지금 뭐 마음이 급해서들 그런지 2배, 3배짜리 막 레버리지 엄청나게 들어온다던데. 네, 근데 레버리지 ETF와 뭐 신용과 예. 또 뭐 담보대출과 뭐 여러 가지는 예. 네, 아시잖아요. 그 얼만큼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너무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예. 그래도 이런 때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은 맞다고는 보지만 항상 물 빠질 때가 중요하겠죠. 그때 얼만큼 잘 끊어내고 또 그냥 적정한 비중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늘 뭐 사요? 네, 오늘 섹터 뭐가 강해요? 여기에 좀 포인트가 맞춰 있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겠죠, 지금은요. 근데 오늘 뭐 사요도 어떻게 보면 하수 아닙니까? 이미 사들고 있었고 네. 그냥 이거 지금 이거 즐겨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와중에 벌써 개장과 동시에 2.몇% 오른 장에서 오늘 뭐 사요? 이게 지금 이게 될 각입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각입니까? 이게 각이. 그러려고 저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거보다 예. 그럼 오늘 뭐 사요, 그래? 지금 안 보이는데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안 보여. 보통 예. 9시 반 전에 다 결정이 돼버리고 예. 그다음에 지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원 상황에서 더 가느냐 마느냐의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지금 증권주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증권주, 금융주 이쪽들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네. 3차 상법 개정까지 연결시켜서 간다라고 그러면 지주사 정도들 이게 그 다음 타자가 아닐까 싶어서 상법 개정 예. 뭐 3차 상법 개정 그거 언제부터 한 얘기입니까? 막상 언제 한답니까? 법안이 예.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뉴스를 보면서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통과 안 되게 되면 아직 기대감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뭐 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 뭐 이런 거는 그전 단계가 뭐예요? 뭐 상임위인가 뭐 그것도 아직 통과 안 한 겁니까? 소법위원 예, 거기 예. 들어가는 건데 일단 됐고 그건 들어갔을 때 탄력들을 어떻게 받겠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거기서 나왔을 때 자사주 비중 좀 높은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네. 어차피 이제 사업회사들이 다 잘 나가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좀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주사 쪽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상상인증권, SK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까지 다 상한가예요. 이렇게 증권주가 강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많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네, 상상인 뭐 SK 다 1,000원대짜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하고. 네. SK증권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1,000원대 접어들었나요? 2주 전에 800원대였습니다. 이게 2주 전에 800원이었고. 네, 그러다가 지금은요? 1,500원입니다. 두 배난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쪽은 좀 말을 아끼겠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소위 말해서 2주 전만 해도 동전주였네. 그렇죠. 예.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아유, 뭐예요? 동전주 자꾸 정부가 못하게 한다고 시장에서 좀 배제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되겠다. 그럼 빨리 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자. 그런 매수자가 또 붙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주식이 그런 거구나. 좋을 때는 그런 거죠. 우려감이 아니라 그걸 탈피할 거라는 기대감들. 근데 그런 쪽인데 그래도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시장의 환경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러다가 자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는 증권주다 안쪽으로. 그래서 뭐 은행, 증권, 보험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증권이 맞겠는데 이 정도까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여기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쪽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아니 그 전부터 갖고 있었어야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2.9%, 3%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날이네요. 예. 엔조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시간이 이렇게 잘 갔구나. 김민수 대표 나오니까. 나 진짜 현대차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에 네. 모셔야겠네. 다음에 언제 나오실라나? 그래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